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459페이지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 바짝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바닥 좀 끝이 좀 보여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하면 이제 뭐 거의 이제 뭐 뒤쪽만 좀 남은 것 같아요. 자,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도 생산비 보장 방식의 그 품목들이 좀 나와 있죠. 그렇죠? 고추, 그다음에 브로콜리, 무배추, 당근, 단호박, 파, 메밀. 저는 그냥 이렇게 해봅니다. 이거 나도 잘 안 헤어지니까 그 고추하고 브로콜리 묶어서 고부간에 뭐 배당해 줄 것이 없으니까 무배당, 무배당. 그다음에 그냥 할 수 없이 앞자 따갖고 단팜에 이렇게 그냥 애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주로 이제 이 고추하고 브로콜리하고 주로 묶어 다니고요. 여기도 그리고 당근, 단호박, 파가 주로 묶어서 다니고 메밀이 혼자 다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자, 보겠습니다. 거기도 이제 조사 종류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경작 불능 조사, 생산비 보장 손해 조사인데요. 시험에 주로 나왔던 것은 이제 고추가 주로 나왔죠. 고추가. 그래서 주로 이제 생산비 보장 방식이니까 이것도 꽤 좋은 보험 상품으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앞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고추는 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외에도 뭘 보장해 주죠? 병충해를 보장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고추에 거의 대부분 걸리는 병들이 탄저병이라든가 뭐 역병, 뭐 바이러스병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고추에 병충해 걸리면은 무조건 사고 접수하면은 이 보험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추도 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작년에 제가 안동 지역에 가서 고추 조사를 했는데 거의 한 달 했어요. 거의 한 달. 그 저보다 더 많이 한 사람 한 2달씩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하고 착가 조사 끝나고 바로 고추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한두 달씩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도 조사가 많은데 고추는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조사 방법이 좀 특이해요. 특이한 게 뭐냐면 고추가 이렇게 쭉 줄로 심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표본주 선정하겠죠. 또 팥이 있으면 표본주를 몇 주 선정해가지고 그 줄을 딱 지나가면서 이것이 총 몇 주가 심어졌는가 이 줄에 이게 이제 주수를 파악해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그 주수가 10주가 심어졌다고 한다면 10주 중에서 20% 피해 고추가 몇 주, 40% 피해 고추가 몇 주, 60% 몇 주, 80% 몇 주, 완전히 못 먹은 고추가 몇 주,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손해평가사들 능력이 대단하다. 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추는 하여튼 그렇게 계산해요. 그래가지고 그 원장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해요. 20% 피해 주수가 몇 주고 40%가 몇 주고 저는 해보니까 그렇게 자세히 못 알았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뭐 정자 표시를 하면서 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못 알았고 그래서 보통 80%하고 100% 이쪽을 주로 쫙 세고 주로 많이 죽어본 놈을 세고 그리고 이제 그거 주로 60, 80, 100%를 주로 세면은 나머지는 이제 이쪽을 배분해서 이제 안 죽은 쪽에 넣으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해보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하여튼 장점은 뭐냐면 저가하고 착가수는 뭘 해야 돼요? 과실세가 계속 위를 쳐다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추가 키가 뭐 많이 자라봤자 우리 뭐 이 정도 허리밖에 안 되잖아요. 고추가. 그러니까 빤히 서서 이렇게 가면서 쭉 또 걸어가기도 좋잖아요. 또 뭐 다른 뭐 지작물이 없으니까. 근데 배 같은 경우는 저가하고 착가수가 들어가면 배는 낮은 데다가 막 뭐 철사 같은 거를 막 엮어놔가지고 막 부딪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고추는 전혀 그런 거 없고 좋긴 한데 아침 일찍 가려면 이제 막 비옷 같은 거 입고 와서 이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추는 하여튼 좀 눈여겨서 보시게요, 같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쭉 나와 있는데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고추는 안 들었네요. 그러죠. 고추는 안 들었어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조사 대상, 조사 시기 뭐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작불능조사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추가 안 들어갔네요. 경작불능도 무배당하고 단호박, 파, 메밀만 경작불능이 들어가 있고요.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경작불능은 앞에 있는 거랑 다 똑같아요. 65%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페이지 넘겨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식물체 피해율 조사에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경우에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 신청을 한 경우에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 만약에 65% 이상이지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으로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 조사 시기하고 대상들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조사 대상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그리고 경작불능 조사 결과 65% 이상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조사 시기는 수확 직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와 브로콜리는 사고가 접수된 농지에 한해서 사고 접수 직후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민들이 계속 사고 접수를 합니다. 뭐 첫 번째 이게 생산비 보장 보험이라, 그리고 잔존보험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고추는 그래가지고 내가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다. 이번에 보험에서 500만 원을 타먹었다고 500만 원 남았잖아요. 그거 갖고 또 계속 사고 접수를 해요. 그러니까 평가사들이 할 일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조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필지를 가지고 막 2번, 3번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번에 마지막 조사입니다 하고 이렇게 더 이상 사고 접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유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 보험 금액 한도까지. 예, 한도까지. 예, 고추는 생산비 보장이기 때문에 예, 한도까지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고추 일이. 그 다음에 조사 절차도 참고로 한번 봐보시면 좋겠는데, 이 고추에서 조사 절차가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거기 한번 봐보세요. 일자조사 한번 봐보세요. 그 표 461페이지 사고 일자가 나왔는데, 자, 사고 일자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식을 하나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산비 보장 보험금 식이 있어요. 뒤가 나오는데 한번 봐볼게요. 보험금을 먼저 말씀드리고, 보험금 지급 방식은 식들이 다 다르니까 성가시죠. 예, 품목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도 뭐 어쩌고 이거 외화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저도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앞자만 따서 외웁니다. 그냥 이 잔경피 곱하기 1 자기부담금 이렇게 하는데, 이건 또 다른 것은 다 자기 부담 비율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자기 부담금이에요 또. 그래서 어쨌든 뭐 공식을 외워야 문제를 푸니까. 근데 제가 이 보험금 계산 공식을 제가 왜 여러분한테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이 경과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과 비율. 이 경과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가면 나오는데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이 경과 비율이 이 수확전 비율하고 수확중하고 나눠져요. 그래서 수확 전에는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곱하기 이런 계산식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계산식이. 그 다음에 수확중은 그냥 수확중에는 1 마이너스
수학 일수 나누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 A라고 하는 것은 이 A는 주음비계 생산비 개수인데 고추인 경우는 55.7%를 줍니다. 55.7%. 예, 50.7%. 그리고 브로콜리가 57.5%. 이걸 주는데 제가 먼저 이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 생장 일수, 이 수학 일수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를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해보게요. 그래서 이 생장 일수라고 하는 것은 고추는 언제부터 쉬냐면 고추는 정식일부터 쉽니다. 고추는 정식일. 정식이란 말 아신가요? 고추 모종을 옮겨 심는 거 말합니다. 이 정식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확일까지 이 기간을 보고 있거든요. 생장일수를.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 말한 생장일수는 정식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이 정식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를 여기서 생장일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장일수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문제가 생장일수 나누기 표준 생장일수니까. 근데 표준 생장일수는 정해졌잖아요. 표준이니까. 그렇죠? 이건 정해져서 상관이 없는데 고추는 표준 생장일수가 며칠이에요? 100일입니다. 100일. 그렇죠? 이건 정해져서 상관이 없는데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장일수를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추의 생장일수 일단 이 모종을 옮겨 심는 정식일부터 사고일까지를 사고 접수일까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장일수라고 말합니다. 사고 발생일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수확일수, 이 수확일수 여기는 지금 생장일수잖아요. 그 다음에 수확일수는 어쩌겠어요? 수확일수. 수확일수는 마찬가지로 수확 개시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사고 발생일.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와요. 이 날짜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이거 이제 뒤에 가서 또 더 말씀드릴 텐데 고추는 또 병충해를 또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피해는 많이 나서 자기 일이 안 들어가. 죄송합니다. 여기가 그냥 바로 가로를 이렇게 묶고 여기서 바로 자기 부담금으로 바로 가는 것으로. 가로를 이렇게 묶고 PL 마이너스 자기 부담 일이 빠지고 여기서는 일이 안 들어가고 잔존 가입금액 곱하기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으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왜 지금 제가 여기다 뭘 넣으려고 하냐면 병충해가 있는 경우에는 병충해 인정 비율을 여기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병충해가 있는 경우에는 곱하기 여기다가 병충 인정 비율을 여기다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병충 인정 비율이 들어오면은 이 가로가 1이 들어야 되겠죠. 1이. 그러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으로. 자, 우선 이거는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생장 일수
이 수학 일수, 이 일수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고 발생일은 우리 교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고 발생일은 가뭄이 계속 들었어요. 가뭄이, 고추 가뭄이 심하잖아요. 가뭄이 들어가고 지금 수확을 못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8월 1일 날 가뭄이 그러니까 8월 1일 날 비가 왔다. 8월 1일 날 비가 오면 그 전날 7월 31일까지를 사고 발생일까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뒤에 교재에 나오니까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한번 봐보세요. 사고 일자 확인.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재해가 발생한 일자를 확인하고 가뭄과 같이 지속되는 재해 사고 일자는 재해가 끝나는 날을 사고 일자로 한다. 재해가 끝나는 날을 며칠로 되어 있어요? 가뭄 이후에 첫 비가 온 날의 전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월 1일 날 비가 왔다면 그 전날 7월 31일을 사고 일자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해가 끝나는 날로.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런 거 중요하다고 했었죠. 다만 그 옆에 다만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조사가 이루어진 날을 사고 일자로 한다. 그리고 조사 이후 해당 재해로 추가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고 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고 일자를 확인해야만이 무엇을 알 수가 있다? 생장 일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든가 또 수확 일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고 일자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사고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사고 일자 전에 수확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수확 예정 일자를 확인하지만 수확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사고가 일어났다면 수확을 처음 시작한 날짜를 날짜하고 수확 종료 일자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조사를 나가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고추를 한 둠을 땄어요. 둠을 땄는데 뭐 탄저병이 와가지고 더 이상 수확을 못하겠다. 이럴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벌써 둠을 땄다는 것은 그만큼 수확을 해서 소득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부터 수확 종료일까지가 며칠인가 이걸 알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수확 종료일이 얼마 안 남았다면 지급할 보험금이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서 사고일자라든가 수확 종료일자 등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최초 수확일자 이런 거 확인하는 거죠. 자,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문제를 잠깐 볼게요. 하나. 674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674페이지. (18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18번 문제. 이거는 작년에 나왔던 문제네요. 6회 기출문제네요. 자, 한번 봐보게요. 18번 문제. 다음은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 고치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 조건을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점짜리네요. 자, 조건 보니까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 800만 원이네요. 이게 원래 보험 가입 금액이 있는데 기존에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고 남아있는 보험금이에요. 그다음 가입 면적은 3,000제곱미터고 자기부담 비율은 5%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추는 자기부담 비율이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5%하고 3% 딱 두 가지거든요. 3%는 이제 교재에 나오겠습니다만은 2년 동안 계속 가입한 가입자로서 2년 이내에 지급받은 순보험료가 100% 이내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는 상관없고요. 자, 표준 생장일수는 100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준비기 생산비 개수도 50.7%로 나와 있네요. 자, 정식일이 5월 10일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종류. 그 조건 2. 가뭄 피해를 입었어요. 지금 여기는 가뭄 피해인데 보험사고 접수일은 8월 7일입니다. 8월 7일 해가지고 경과일수가 며칠이라고 정해졌네요. 여기는 89일이라고 되어 있죠. 또 조사일은 8월 8일이에요. 8월 8일. 그래가지고 정식일로부터 경과일수가 90일이다라고 되어 있고
표준 생장일수는 며칠이죠? 100일이죠, 100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다음 수학 개시일은 8월 18일, 경과일수가 100일이고, 그리고 가뭄 이후 첫 강우일, 가뭄 이후 첫 강우일이 8월 20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죠, 지금. 가뭄 이후에 첫 강우일이 8월 20일인데 실제로 사고일은 며칠로 봐야 되는 거예요? 8월 20일이라면 8월 19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보면은 또 수학 예정 종료일은 10월 7일이고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문제가 위 조건에서 확인되는 사고 일자를 기재하고 왜 그 날짜가 사고 일자인지 근거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고 발생 일자가 원래는 가뭄이 끝나는 강우 전날인 8월 19일 날이 돼야 되겠죠. 원래는. 그러잖아요. 원래는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날짜가 있어요. 조사가. 사고가 접수가 돼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었잖아요. 사고 전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올 때까지 아무 사고 접수가 안 됐다면은 당연히 비가 온 그 전날이 되지만 비가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죠? 사고를 접수시켜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언제가 돼야 된다? 조사 일자가 사고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안 와가지고 계속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전에 사고 접수를 안 했다면 당연히 비가 온 그 전날이 사고 개시일이 되는데 이번에는 비가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진즉 사고 접수를 해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 날짜가 사고일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그 차이가 있어요. 그걸 구분해보라고 이 문제를 좀 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조사는 지금 8월 8일 날 이루어지고 있는데 8월 19일 날 사고가 났다? 그럼 조사를 언제 해야 돼요? 사실은 8월 20일 날 사고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고 조사가 지금 8월 8일 날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고 발생 일자를 8월 8일로 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 계산은 이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아까 공식 이야기했으니까 뒤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보험금 계산은. 자, 다시 앞으로 한번 넘어와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사고 일자를 478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5회 기출문제네요. 이것은 5회 기출문제. 예,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고추는 아닌데 참고로 한번 보시고 참고로 날짜 계산하는 거 참고로 여기는 이제 종합형 원예시설 딸기가라는 이야기인데 여기도 지금 뭐가 나왔냐면 경과 비율에서 그 문제 봐보세요. 수학일부터 수학 종료일까지 기간 중 5분의 1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경과 비율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과 비율은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 수학일수 나누기 표준 수학일수 이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수학일수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준 수학일수는 정해졌겠잖아요. 또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5분의 1이 경과한 시점이라고 했어요. 5분의 1. 그러면은 이 5분의 1이 경과한 시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냥 5분의 1을 문제에서 어떻게 계산했냐면 5분의 1을 정수로 표시하면 얼마가 될까요? 0.2잖아요. 0.1을 바로 넣어주고 계산을 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렇게도 문제를 낸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골라서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여튼 날짜, 사고 일자 확인하는 거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손의 정도 비율이 나왔는데 고추의 표본 일항수 산정하는 방식도 나왔어요. 고추도 거기 고추뿐만 아니라 브로콜리, 무, 배추, 단호박, 파, 당근, 메밀 전부 똑같은데 피해 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은 표본 일항수를 4줄, 그 다음에 3,000에서 7,000제곱미터 미만은 6줄, 7,000 이상 15,000 미만은 8줄, 15,000 이상은 10줄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서 쭉 이제 각 일항별로 빨간 리본을 묶고 거기에서 실제로 심어진 고추 수는 몇 개인가 세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뭐 20%짜리가 몇 개고 40%가 몇 개고 이렇게 쭉 나눠서 비율을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페이지 넘겨보면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쭉 나와 있는데 그 유사하니까 참고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463페이지 맨 밑에 손해 정도 비율이 나왔죠. 손해 정도 비율. 이거 똑같아요, 지금. 손해 정도 비율이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고추 조사로 갔을 때 일항을 하나 딱 지나가면서 이 일항이 몇 주가 심어져 있는가를 먼저 세고 그다음에 여기서 100주가 심어졌다. 뭐 100주까지 안 심어지고 대개 한 일항에 한 6, 70주 심어졌더라고요. 보통 파스 크기에 따라 다른데 뭐 100주 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 100주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20% 피해를 입은 것이 몇 주, 40% 피해 입은 것이 몇 주, 60% 몇 주, 80% 몇 주, 100% 몇 주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근데 60%가 정확히 있겠어요? 55%도 있고 또 뭐 78%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손해 정도 비율이 0에서 20% 안에 들어간 것은 20%로 보자 이 말이에요. 21에서 40% 안에 들어간 것은 40%로 보자 이런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손해 정도 비율을 계산한다. 근데 처음에는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고추밭에 갔을 때는 이거를 정말로 이렇게 해도 된가? 20%짜리를 10개만 잡아도 되는지 아니면 이걸 30개를 잡아야 되는지 좀 헷갈렸어요. 많이 헷갈려가지고 현장에 이제 여러분이 가시면 아마 엑셀 서식을 싹 줄 거예요. 엑셀 서식을. 그래서 엑셀 서식에다 입력을 먼저 잘 해봐요. 이제 그거를 내가 센 것을. 근데 피해율이 터무니없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약간 다시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병충해 인정비율이 나왔어요. 아까 감자는 1급이 90%, 2급이 70%, 3급이 50% 그랬잖아요. 근데 고추는 최고가 얼마예요? 70%예요. 그리고 2급이 50%, 그리고 3등급이 30% 돼 있는데 이것도 1등급이나 2등급 정도는 예고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등급은 저는 그냥 앞자만 또 따서 뭐 역탄세, 풋바 이렇게 외웁니다. 역전에 가면은 뭐 품바들 많이 있잖아요. 품바. 그래서 역병 그리고 탄저병 제일 심한 것이 역병하고 탄저병, 바이러스병이에요. 그래서 역병, 탄저병, 바이러스병, 세균성 전문의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1등급 70%고 2등급은 쉽게 외울 수 있어요. 담배가 다 타고 나면 담배가 다 타서 잿빛으로 변하면 시들어본 거 담배가 시들어서 없어져 보잖아요. 담배 피워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담배 가루병, 담배 나방 이 두 개가 있고 담배 들어간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 2등급에만. 그리고 이 잿빛으로 담배가 변해가지고 시들어 버렸다. 잿빛 곰팡이병하고 시드름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본인들이 편하게 한번 조합해서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보험금 나왔어요. 보험금, 고추보험금. 자 고추보험금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잔존 가입금의 곱하기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인데 여기서 병충해가 있는 경우에는 병충해 인정비율을 곱해 줘야 된다. 병충해 인정비율 세 가지가 몇 프로, 최대 몇 프로죠? 병충해 인정비율이 병충해에 따라서 70%, 50%, 30% 이렇게 돼 있다는 거 혼동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최고가 하여튼 70%라는 이야기죠. 최고가.
제가 작년에 어르신 한 분한테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려가지고 혼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는데 제가 어르신 피해율을 70%로 잡아드렸습니다. 비용증의 피해율 70% 잡아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총 피해율이 전체 고치와 피해율이 70%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엄청 나오겠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 어르신이 집으로 전화 왔어요. 보험료가 70% 잡아줬다면서 왜 이렇게 조금 나왔냐 이거예요. 그래서 비용충에는 최고가 70%입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70%를 잡아드렸다라고 해보니까 그분이 이제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보험료가 엄청 나올 줄 알았는데 조금밖에 안. 근데 그분 가보니까 고초를 벌써 2번 이상 땄더라고요. 따놔서 이제 생산비 개수가 좀 줄어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봐주려고 생각했으면 아직 수확을 아직 한 번도 안 했다라고 해줬으면은 좀 보험료가 나왔을 텐데 수확기를 물어봤더니 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적용을 했더니 보험료 조금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하여튼 병충을 70% 잡았는데 피해율이 70%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을 이 공식 어쨌든 또 외워야 문제를 푸니까 장경피 고박의 병충 인정 비율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이렇게 외우셔서 병충해 아닌 경우에는 이것만 빼면 되니까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확 전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준비기 생산비 개수 더하기 1 마이너스 준비기 생산비 개수 곱하기 생장일수 나누기 표준 생장일수인데, 자 여기다가 이 가로를 묶은 이유가 바로 뭐예요? 여기다 가로를 묶은 이유가 이거를 먼저 계산을 하고 나서 이걸 최종적으로 더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근데 이거 더해갖고 바로 일이 와버리면은 답이 안 나와버려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다가 가로를 묶은 이유는 이걸 먼저 계산을 하고 이걸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더해줘야 답이 정확히 나온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문제가 된 것이, 자 시험 문제에서는 사실은 이런 거 많이 주어줘요. 그냥 이런 거 생장일수 며칠, 표준 생장일수는 대충 이제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이런 걸 좀 주어주니까 그게 좀 덜한데, 문제는 여기도 또 똑같이 피해율을 계산할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 피해율에 관한 내용이 여러분 교재 465페이지에 계산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피해율 보면은 피해율 계산 방식은 어떻게 나왔어요?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에요. 내가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하고 착각한 것 같아요. 자, 맨 위에 줄에 그 표 바로 위에 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각 요소는 아래 목과 같이 산출한다. 단 고추는 미보상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벼에서 병해충으로 피해 조사를 한 경우에 미보상 비율을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했었잖아요. 근데 고추는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실제로 고추밭을 가서 보니까 미보상을 적용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왜냐면 우선 고추는 벼하고 달리 이 잡초가 많이 자라잖아요. 그러죠? 잡초가 많이 자라고 또 이 병충해 말고 다른 생리적인 요건이라든가 뭐 퇴비를 잘못했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고추가 죽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의도적으로 고추 보험을 든 사람이 있더라고요. 의도적으로. 그냥 고추를 심기 전에 미숙 퇴비, 축사에서 나온 미숙 퇴비를 엄청 집어넣은 거예요. 땅 속에다가 집어넣고 고추 쫙 심고 보험 가입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추가 한 번에 다 죽어본 거예요. 병이 와서 그것이 아니라. 이런 건 생리적 장애거든요. 이건 사실은 피해율을 계산해주면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생리적 장애로 해서 미보상을 한 30%나 50% 줄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농가들은 그렇게 주장을 안 하죠. 이거 갑자기 병이 와서 죽었다. 그럼 병이 오면 여기 병충에 나와 있는 병으로 죽어야 되는데 이런 병이 아니라 생리적 장애로 싹 죽어본 경우 있어요. 크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추 열매를 맺지도 않은 상태에서 싹 말라 죽어본 경우는 그런 경우 아니에요? 땅에서 가스가 나와가지고 생리적 장애로 죽어본 거죠. 이런 거 미보상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런 미보상이 고추에는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농가가 막 이 억지 쓰고 손해평가사는 미보상을 잡겠다고 하고 이럴 때 어려움이 있는 거죠. 어쨌든 타협점 찾는 거죠. 그래서 일단 피해율은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인데, 피해 비율은 전체 면적 중에서 얼마 피해를 입었냐 이거잖아요 지금 피해 비율은. 그리고 손해 정도 비율은 앞서 손해 정도가 뭐예요? 20%가 몇 주냐, 40%가 몇 주냐, 80%가 몇 주냐, 100%가 몇 주냐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분모값은 전체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전체 정상 플러스 20% 플러스 40% 플러스 60% 플러스 80% 플러스 100%에서 전체를 분모로 해가지고 전체 고추 주수 중에서 20%, 40%, 60%, 80%, 100%가 몇 주인가를 계산해낸 것을 뭐로 한다? 우리는 손해 정도 비율로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미보상을 적용하면 된다. 자,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그 밑에 고추하고 같이 브로콜리는 20%, 40%, 60%, 80% 없이 뭘로 바로 나와버려요? 50%형하고 80%, 100%만 있다는 거. 좀 틀리죠? 브로콜리는. 그래서 50%, 80%, 100%, 고추는 20%부터 다 있다는 거 차이가 있고, 그 다음 맨 밑에 자기부담금 식이 나왔죠. 자기부담금 식이 뭐예요? 잔존 가입금액 곱하기 계약자가 선택한 부담 비율. 이게 3%냐 5%냐 이 말이에요. 잔존 가입금액 곱하기 계약자가 3%에 가입했느냐 5%에 가입했냐 이걸 갖다가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자기부담금이 우리는 지금까지 보피자인 경우에는 자기부담 비율이 다 주어졌잖아요 문제에서. 근데 여기는 문제에서 자기부담금을 안 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안 줄 가능성이. 그러면 자기부담금을 문제에서 안 준다는 것은 자기부담금 공식을 알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잔존 가입금액에다가 무엇을 곱해준다? 자기가 가입한 비율을 곱해준다. 3%나 5%를 곱해주는데 3%나 5%를 그 밑에 또 써놨죠. 3%라고 안 하고 이렇게 풀어서 문제를 낼 수 있겠죠. 이 계약자는, 이 농가는 최근 2년간 연속 보험 가입자로서 2년간 수령한 순보험료가 100% 미만인 자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이것이 이 양반이 5% 가입자인지 3% 가입자인지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과수에서는 이것이 몇 프로짜리예요? 과수에서는 15%짜리잖아요. 그러죠? 10%, 15%니까 과수에서는. 그래서 과수하고 헷갈릴까 봐서 이거를 3%짜리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문제 낼 때 이 사람이 3% 가입했다가 아니라 반드시 3%는 2년간 연속 가입한 가입자로서 2년간 수령한 순보험료가 50% 아니라 100% 이하의 경우에 3% 가입자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거를 이 정도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자, 거기 한번 넣어볼까요? 문제를. 자, 이것은 수학기 이전의 사고라고 했었죠. 수학기 이전에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인데 기지급 보험금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예요?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 500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자기 부담금을 주어졌네요. 그냥. 그 다음에 준비기 생산비 개수도 주어졌고, 생장일수하고 표준 생장일수 주어졌고, 피해 비율이 50%고 손해 정도 비율이 80%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피해 비율은 이대로 그냥 적용하면 됩니까? 어쩐가요? 피해 비율은? 자, 왜 그러냐면 피해율 계산식이 있었죠. 아까 피해율. 피해율 계산식이 뭐였어요?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미보상 비율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 피해율을 식에다가 넣었는데, 이 피해 비율은 어떻게 또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전체 면적 분의 피해 면적이었었죠. 그러니까 그 전체 면적이 얼마예요? 여기는 그런 것도 없네요. 그냥 없고 피해 비율 바로 넣으면 되겠네요.
손해 정도 비율 바로 넣으면 될 것 같고 등급별 병충해 인정 비율도 70% 나왔네요. 1등급이네요. 예. 그러죠? 이거는 이제 시험 2대 문제라 이렇게 다 문제를 주고 한 것 같아요. 자, 이거 그냥 여러분이 계산을 풀어보시고 그러면 643페이지 한번 봐요. 643페이지. 643페이지 3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자, 그거 한번 풀어보고 마치죠. 자, 그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종합위험 밥작물 고추에 관하여 수학기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학기 중이네요. 이거는 수학기 중, 거기 체크해야 되겠죠. 조건에 대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산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학기 중은 이걸 쓴다고 그랬죠. 수학기 중은. 그러죠? 수학기 중은 1 수학일수 나누기 표준 수학일수 이걸 쓴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잔존 보험 가입금액 이거 한번 볼까요? 보험금 한번 볼까요? 먼저 보험금. 보험금은 잔존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율 나누기 피해율 곱하기 병충해 인정 비율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병충해를 넣어야 할까요? 안 넣어야 할까요? 문제 한번 봐보세요. 문제가 뭐에 나와요?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이 나왔죠. 탄저병으로 70%라고 친절하게 비율까지 딱 해줬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넣어줘야 되겠죠. 병충해 인정 비율을. 그러죠.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수학 중이 나왔어요. 수학 중. 수학 중이니까 1 수학일수 나누기 표준 수학일수 이걸 한번 해볼까요? 수학일수는 얼마예요? 수학일수 10일이고 표준 수학일수가 20일이네요. 그러죠? 그러면 1 10 나누기 20 하니까 얼마예요? 0.5네요. 그러죠? 0.5지요? 예, 경과비율은 0.5. 자, 경과비 0.5. 그 다음에 피해율은, 자,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미보상 비율이죠. 자, 그러면 피해 비율이 얼마인가요? 거기 지금 0.5. 그 다음에 손해 정도 비율은 80%, 0.8. 그 다음에 미보상 비율 있나요? 10%. 그러면 0.9네요. 1 0.1이니까. 그러죠? 자, 그러면 여기가 0.9.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0.36? 그러죠? 0.36. 자, 그러면은, 자, 여기가 피해율이 0.36. 그 다음에 비용적 인정비율은 아까 몇 프로였죠? 70%였죠? 0.7. 그 다음에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인가요? 그거 안 나왔죠? 잔존 보험 가입 안 나왔죠? 그렇죠. 예, 보험 가입 금액에서 이미 지급해버린 걸 빼면 잔존 보험 가입이 된다 그랬죠. 그럼 얼마예요? 500만 원이네요. 500만 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은 얼마예요? 자기 부담금? 최대 자기 부담금. 최대 자기 부담금 얼마죠? 자기 부담금 금방 배웠는데 3% 5% 두 개잖아요. 뭐 최대로 큰 건 뭐예요? 5%란 이야기죠. 5%는 정수로 표현하면 얼마예요? 0.05. 그렇죠. 자, 이거 계산하면 답이 나올까요? 보험금이?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보험금 나온가?
보험금 나왔어요? 그냥 쭉 곱해가지고 0.5만 빼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예? 안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 500만 원 곱하기 0.5 곱하기 0.36 곱하기 0.7까지 해가지고 예. 그래요? 안 맞은 거예요? 0.05로 하면? 5%? 그렇죠. 500만 원, 그렇죠. 곱하기, 예, 자기 부담금을 여기다 곱해줘야 되니까, 그 잔존 가입 금액을 여기가 500만 원을 곱해주면은, 예, 이게 이제 25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예. 자, 이렇게 하면은 나온 거예요? 예, 그럼 얼마 나왔어요? 다 나온 거예요, 그렇게? 예, 자기 부담금을 5%에다가 잔존 보험 가입금을 곱해줘야 되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네, 예, 그렇죠. 0.05가 자기 부담금 될 수 없죠. 예.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 메밀의 생산비 보장 방식이나, 무, 배추, 단호박, 파, 당근, 이런 것 이제 거의 비슷해요. 이런 것은. 이것은 또, 나머지는 고추, 브로콜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안 해요. 보험금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보피자로 또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비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로 이렇게 돼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467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는 경작불능 보험금, 이 무배추, 당근, 단호박, 파, 메밀, 이 경작불능 보험금의 지급 비율표였죠. 지급 비율표가 10%, 15% 없고 20%, 30%, 40%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급 비율도 10%인 경우에는 45%까지 줬었는데 10%, 15% 없으니까 40%, 35%, 30%만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원예 시설하고 나머지 수익 감소 보장 방식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